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 강혜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계열 면접시연 대상학과는 화학공학과입니다. 면접시연 대상자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화학공학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23학번 화학공학과 신입생입니다. 면접시연 전 면접시연 대상자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시연자에 대해 요약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결 상황과 교과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연자는 일반고 학생으로 3년간 개근하였으며 교과 성적은 전과목 평균 1.8등급으로 핵심 교과인 수학은 1.7등급, 과학은 2.5등급이었으며 영어는 1등급으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수학 교과는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를 이수하였으며 과학 교과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를 모두 이수하고 과학과제 연구와 생태와 환경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는 등 3학년 1학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과학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2학년 화학 1 수업 시간에는 중화적정을 이용한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여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였으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학년 과학과제 연구 시간에는 천연 섬유에 천연 염색을 입혀 마스크 소재로서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탐구를 진행하였으며 3학년 화학2 수업에서는 폐수의 화학적 처리 방법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연자는 2년간 학생회 서기부 차장으로 교내 여러 캠페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는 등 책임감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교내 과학나눔 실험 활동에 참여하여 물라스틱, 알긴산 비즈 물성 탐구 및 중력을 거스르는 텐서그리티 탐구 활동, 태양 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폰 충전기 제작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에탄올이 세균에 작용하는 기작을 공부한 후 젤 타입 손소독제를 제작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3분 스피치 시간을 통해서는 스테로이드의 화학적 특성과 효용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향상하고 발표력을 길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시연자는 3년간 과학 관련 동아리에서 다양한 과학 실험을 통해 과학 이론을 학습하고 경험해 나갔습니다. 장기 연구 과제로 기본 적정 실험 및 생명 관련 심화 적정 실험을 선정하여 탐구하는 등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으로는 DPPH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 주스 속 항산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원리를 배우고 분광 광도계를 사용해 보기도 하는 등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도시 생태계를 탐구하기도 하고 동네의 새소리를 녹음한 뒤 소리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새소리 도감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등 자신의 호기심을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입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따르면 매사에 진지하고 정직한 태도가 돋보이는 학생으로 학생회 임원으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성원들의 의견 차이를 수용하여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동아리 차장으로서 부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든 발표 시간에는 조장을 맡아 발표할 문제 배분과 조원들의 의견 수렴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협업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함께 완수해내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과제나 수행평가를 할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등 깊이 있게 탐구하였으며 과제 촬영을 위해 교실을 사용한 후에는 남몰래 청소와 뒷정리를 하고 가기도 하는 등 모든 일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요약하여 살펴보면 면접시험 대상자는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학생으로 과학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는 학생으로 과학적 호기심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김미르 학생의 면접시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가번호 2번 수험생 맞습니까? 네, 가번호 2번입니다. 네, 긴장하지 말고 먼저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 위에 놓인 블라인드 면접 주의사항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 수험번호, 성명, 출신 고교, 고교 유형, 부모의 직업을 언급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면접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은 앞으로 약 12분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학년 화학2 수업 시간에 조사하고 발표한 폐수 화학적 처리 방법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폐수의 화학적 처리는 크게 중화 처리, 응집 침전, 기타 화학 처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성 또는 알칼리성 폐수에 적절한 중화제를 투입하여 pH 6.5에서 8.5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과정을 중화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탁도를 일으키는 콜로이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전해질을 첨가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응집 침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집된 것을 제거한 후 기타 화학 처리를 통해 청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응집 처리에서 말하는 전해질이 무엇인가요? 소수성 콜로이드의 경우 입자 주위에 전기적 이중층을 형성하여 그 반발력에 의해 폐수 속에서 안정화합니다. 여기에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나뉘어 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첨가해주면 전기적 이중층이 파괴되어 반발력이 없어지고 그에 따라 응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2학년 화학 1 수업에서 중화 적정을 이용한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나요? 10분의 1로 식초를 희석한 뒤 지시약인 페놀피탈레인을 3, 4방울 정도 넣어 미지 농도의 식초 희석액을 제조합니다. 여기에 0.1몰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천천히 투입시킵니다. 수용액이 15초 이상 분홍색이 보이는 지점을 종말점으로 간주하여 이때의 표준 용액의 투입량을 측정합니다. 측정한 투입량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식에 대입하여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 양적 관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중화 반응이 완결될 때 산의 가수, 몰 농도, 부피를 곱한 값은 염기의 몰 농도, 부피, 가수를 곱한 값과 같다는 개념입니다. 그럼 위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또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화학 식량과 몰 농도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직접 표준 용액을 제조해보면서 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차 원인을 분석해보면서 수산화나트륨의 성질인 조해성도 알 수 있었기에 저에게 화학의 즐거움을 안겨준 실험 수업이었습니다. 위에서 오차 분석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는데 오차 분석은 어떻게 했나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당량점과 실험을 통해 구한 종말점 사이의 차이를 구하여 적정 실험의 오차를 판단합니다. 앞서 했던 실험의 경우 종말점과 당량점이 비교적 근사했지만 실험자의 실수, 유리기구의 불확실성, 수산화나트륨의 조해성 등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값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차 원인을 분석했던 것을 바탕으로 3학년 이가산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지시약의 색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기보다는 NBL pH 센서를 활용하여 pH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아세트산을 이용했는데 아세트산이 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산화나트륨과 1대1로 반응해 물을 생성했던 아세트산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산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은 총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하면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 루이스 정의에 의하면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기는 이와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학년 과학과제 연구 수업에서 본인이 제작한 마스크의 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방울의 접촉각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물방울의 접촉각과 발수성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접촉각이란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서 평형을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표면과의 접촉점에서의 절선과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 중 액체를 포함하는 쪽의 각도를 접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촉각이 클수록 고체는 소수성에 가까우며 접촉각이 작을수록 고체는 친수성에 가깝습니다. 또한 소수성인 고체는 발수성이 높습니다. 혹시 물방울의 접촉각은 어떻게 구했나요? 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후 절선을 그어 직접 각도를 쟀습니다. 학생부에 마스크 섬유의 공급을 확정시켰다고 돼 있는데, 그럼 마스크로서의 효과가 저하되는 거 아닌가요?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의 섬유가 아니라 정전 필터의 정전 효과에 의해 미세먼지를 차단합니다. 섬유의 공급을 확장시킴으로써 공기 투과율과 착용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자체 정전 필터의 정전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저하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네, 과제 연구를 하면서 팀원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제 연구의 리더는 마스크의 성능을 입증하는 실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에 특출했고, 저는 각 팀원의 숙련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팀원의 역량을 고려해 알맞은 실험을 분담하는 것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 실험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실험의 멘토가 되어 각 팀원의 이해를 돕는 튜터링 시간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면서 협력할 수 있었기에 우수한 성취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으로 생태와 환경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생태와 환경이라는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있나요? 화학이라는 학문은 생명과학, 물리, 수학과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물질이 환경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또 기존에 있던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은 화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태와 환경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 내용 중 혹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생물 농축 현상의 비가역성과 치명성에 대해 배우고 그 경각심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물 농축 현상의 한 예시인 환경 호르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네, 2학년 진로 활동을 보면 도시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네요. 특히 새소리 도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새소리 도감 제작 활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말해보세요. 수집한 새소리 스펙트럼에서 주파수와 주기를 분석하여 각 새들의 특징을 찾아냈고 그 결과 각 종마다 고유한 파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새소리 도감 제작을 위해 인터넷을 조사하면서 딱따구리가 많은 숲은 죽은 나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태의 중요한 지표인 다양한 조류가 서식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하는 화학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혹시 새소리 도감 제작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보통 새들은 무리지어 활동하는데 이때 여러 새들이 지저귀면서 소리가 중첩되거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파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파형을 다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원리인 프리의 변환을 활용하여 이러한 파형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2학년 때 IT 공학 동아리 차장을 했는데, 동아리 차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융합 IT 동아리 차장으로서 부장과 함께 아두이노 기초 원리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부장과 달리 아두이노를 배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청중이 이해가 어려울지 혹은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더 추가할지 등 청중의 관점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위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통솔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대중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혹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선도부 부원으로서 급식실 안내 도우미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대기줄이 길어질 경우 그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학생들은 바깥에서 배식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한겨울의 경우 학생들은 추위에 떨면서 배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에 한 방향으로만 배식했던 것과 달리 양 방향으로 배식해 대기줄의 길이를 감축하고자 했고, 자동 손소독제를 배치하여 손소독하는 데 생기는 잉여 시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배식 시간을 다르게 하여 정체 시간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원활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창적이고 응용력이 풍부한 화공기술자가 되어 효율적인 약물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본 학과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화학공학 실험 과목을 통해 공학도로서의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쌓고 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생회에 가입해 화공인의 밤을 주관하고 싶습니다. 중앙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고등학교 시절 과학 서포터즈를 통해 경험한 재능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지도자적 인격을 갖춘 화공과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